안녕하세요. 국풍이천 자동원 친구들 문법 특강 13강 의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동화 한 편을 들려드릴 거예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밌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의문 1강, 2강 들었죠? 의문 1강, 2강에서 조금 딱딱하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쉽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게끔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자음나라 가로쓰기 그리고 반모음이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 반모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모음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의문변동 기출문제는 2강에서 풀지 않았었거든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이 자음표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거죠? 스스로 한번 채워 넣어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다 채웠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조금 부담 없이 그 학생용 노트를 보면 빈 칸이 되게 많을 거예요. 빈 종이를 그냥 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씩 화면에 뜨는 대로 필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재밌게 듣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어야 될 것이 있을 때 사례들 위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안울림 소리와 자음을 울림 소리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안울림 소리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있고 울림 소리에는 비음, 유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조음이치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새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시험을 칠 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브드그, 즈스흐, 무느, 음르 요거가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쓰는 거를 따로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재밌는 동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자음나라가 있는데요. 옛날에 자음나라가 있었어요. 그 자음나라에 평민이 있었어요. 평민은 안울림 소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브 밑에는 뿌프도 있는 거 알죠? 드 밑에는 뜨트도 있고, 그쵸? 네, 얘들은 모조리 평민입니다. 울림 소리는 귀족이에요. 귀족. 네, 그래서 비음, 무느, 유음, 르까지가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음나라는 평민과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귀족들 중에서 많이 모여 있는 칸은 비음 칸이죠. 무느, 세 개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 무느, 이 있는 비음 쪽이 왕궁입니다. 여기가 왕궁이에요. 왕궁. 네. 자, 그리고 자음나라에는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불편하게도 환승이 안 됩니다. 지하철이 있는데 환승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자음나라 사람들은. 네. 그래서 자음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음나라는 평민과 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환승이 되지 않는 1호선부터 5호선까지의 지하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음나라 2호선에 가장 많은 자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있죠. 2호선 라인에. 그쵸? 우리나라의 좀 좋은 대학들도 2호선 라인에 많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자음나라도 2호선이 가장 발전해 있는데요. 자, 왕궁에 있으면서 가장 발전해 있는 2호선의 대빵인 니은이 이 자음나라 전체의 왕입니다. 킹이에요, 킹. 그리고 이 2호선 라인에 홀로 동떨어져서 후궁에 있는 리을이 왕비예요. 퀸이에요, 퀸. 됐나요? 자, 그러면 평민들은 귀족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의사 전달도 못하고 그렇게 사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 평민들도 각자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쌤이 좀 불편하네요. 실수업이면 좀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각자 나와바리가 있어요. 각자 구역이 있어요. 구역, 그치. 각자 구역이 있어요. 자, 1호선은 브가 그 구역의 대표자예요. 그러면 쫄따구가 뿌도 있을 거고, 뿌도 있을 거고, 푸도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는 안 적었지만 2호선은 평민들 중에 대표자가 디귿입니다. 드예요, 드. 그러면 그 쫄따구로 뜨도 있고, 트도 있고, 스도 있고, 스도 있겠죠. 근데 3호선은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없어서 3호선 라인까지 드가 구역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와바리예요. 그래서 즈, 쯔, 츠도 대표자는 드입니다. 됐나요? 네,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국회의원. 자, 4호선 라인의 대표자는 그고요. 그 쫄따구로 끄와 크가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대표자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나라가 자음나라입니다. 됐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끝소리 규칙과 경음화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가 부억라고 적혀 있는 거를 발음할 때는 부억으로 발음한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이게 어떻게 자음나라에서는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네, 음절의 끝소리. 받침자리예요. 받침자리가 국회예요. 그러면 발음 기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저 국회는 대표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표자만. 그러면 국회의원인 그 나와바리의 대장. 누구? 네, 그렇죠. 그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죠? 네,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됐나요? 마찬가지 부억도에서도 국회에는 크가 갈 수 없고 그만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드는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한테 쫄아가지고 뜨로 발음이 됩니다. 그죠? 국회의원 보면 우리가 조금 여러분 안 그러려나요? 예, 조금 쫄죠? 네. 그래서 자, 대표자가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뒤에 있는 평민은 네, 쫄아서 네, 끄뜨뿌스쯔로 발음이 돼요. 그걸 우리는 경음화라고 합니다. 됐나요?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안의 경우에는 자, 안이 명사로 실질 형태소예요. 그쵸? 안은 명사예요. 이런 실질 형태소는 나와바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나와바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 형태소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 외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실질 형태소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닌 거야. 우리 나와바리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표가 나서서 만나야 돼요. 대표가 나서서 만나야 되니까 크가 국회에 들어가서 안을 만나야 돼요. 됐나요? 크가 국회에 들어가서 안을 만나야 돼요. 네,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는 틀리라고 했죠? 네, 가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자리로 옮겨갑니다. 국회의원이. 이해되나요? 하지만 형식 형태소, 형의라고 우리가 형태소를 할 때 배웠을 텐데요. 아직 못 들은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가 있어요. 네, 형식 형태소는 우리 식구야. 우리 나와바리 안에 있는 주민이에요. 그죠? 우리 주민이 틀니를 하고 있어요. 가발을 하고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까지 나서지 않고 우리 주민한테는 바로 갖다 줍니다. 바로 갖다 줘요. 그래서 바로 연임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나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가 가발이나 틀니로 비어 있는 걸 감추고 있을 때, 그러니까 비어 있을 때, 그쵸? 그때는 국회의원까지 안 나서고 바로 옮겨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시 자음나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 자음나라에서 그러면 귀족들은 평민이 영영 못 만나나요? 아니에요. 자, 아무 평민이나 만날 수는 없는데 평민 대표들,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귀족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귀족들이 평민 대표 집까지 찾아가겠어요? 그 귀하신 몸을 이끌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무나 느. 자, 아까 전에 국회는 받침소리에만 있다고 했어요. 받침소리. 받침소리 국회의원과. 자, 여기 있는 이 응은 받침소리에만 있는 응이라고 했어요. 받침소리에 있는 응이 만날 일은 없겠죠? 무슨 말이냐? 요 국회의원과, 그쵸? 응이라고 되어 있는 요 귀족은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사이에 요 모음이 있기 때문에.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무나 느를 여기 있는 이 평민들이 만나고 싶어요. 얘는 뺍시다. 얘는 집시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 평민들이 만나고 싶어요. 자, 이 평민들이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무나 느가 옮겨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대표자로 바꿔서 국회의원을 선출을 해서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부는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환승이 안 된다고 했어요. 1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이 안 돼요. 그래서 부가 무나 느를 만나려면 왕궁까지 가야 됩니다. 됐나요? 자, 드가 무나 느를 만나려면 왕궁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뜨나 트, 스나 스 같은 애들도 무나 느를 만나려면 왕궁까지 가야 돼. 드로 대표자를 먼저 선출을 해서 왕궁까지 가야 돼요. 대표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도 무나 느를 만나려면 왕궁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는 무가 되고 드는 느가 되고 그는 응이 되겠죠? 그죠? 네. 자, 똑같아요. 자, 요 왕비가 있죠? 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나 왕비의 처소에 갈 수 없겠죠? 아무나 왕비의 처소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나 응이 이 왕비를 만나려면 왕비가 귀찮지만 왕궁까지 가줘야 돼요. 그러면 요 대표자들과 왕비는 모조리 어디로 가야 귀족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귀족을 비음, 왕궁, 비음까지 가야지 만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봅시다. 국물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표자 그가 귀족 무를 만나야 돼요. 그죠? 그가 무를 만나야 돼요. 그쵸?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가 응까지 내려와야 그죠? 같은 줄에서 무를 만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발음이 국물이 됩니다. 기억이 응까지 갔죠. 그죠? 그 다음 밥, 물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부가 무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가 움직여요? 귀족이? 아니에요. 대표자인 부가 무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죠? 밥물이 되는 거예요. 됐죠? 별로 안 어렵죠? 자, 닭는이에요. 마찬가지네요. 이번에 또 드가 느를 만나야 되네요. 드가 느를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눈치 빠른 친구는 다 알겠죠? 네, 드가 느까지 내려와 줘야 돼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나죠? 닿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얘들은 모조리 비음에서 만났으니까 비음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종로를 볼까요? 그러면 귀족인 응이, 그쵸? 왕비인 르를 만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르가 귀찮지만 왕비인 르가 느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나죠? 종로라고 나는 거예요. 됐나요? 하나를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섭리. 이번에는 평민이 왕비를 만나고 싶어요. 이 평민이 왕비 있는 데까지 가면 되겠어요? 귀족도 못 가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평민은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최대인 왕궁까지 갑니다. 그럼 뭐가 되겠죠? 그리고 왕비는 왕궁으로
마중을 나와줍니다. 그러면 선미가 될 거예요. 이런 걸 상호동화라고 그러죠? 서로 조금씩 가준 거예요. 가서 만났어요. 여기까지 비음하였어요. 왜? 비음에서 왕궁에서 비음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면 유마는 어떻게 설명해요, 선생님? 그래요. 귀중나라의 왕이 느죠. 그리고 왕비가 르예요. 자, 그러면 왕이랑 왕비가 만나고 싶어요. 사적으로 왕이랑 왕비가 만나는데 굳이 왕궁에서 만나야 되나요? 아니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엄마 아빠 보면 누가 더 목소리가 크고 파워가 있죠? 네, 보통은 엄마가 목소리가 크고 파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아빠가 당연히 엄마한테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느가 르를 만나고 싶으면 왕이 후궁으로 가줘야 돼요. 됐나요? 자, 한번 사례를 통해 봅시다. 신라, 그렇죠. 왕이 왕비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왕이 왕비에게 갑니다. 느가 르까지. 그러면 발음이 신라 이렇게 나있죠.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흐가 있어요. 흐. 얘는 5호선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버림받은 애예요. 얘는 지 마음대로 놀아요. 그래서 얘는 이 동네의 집시, 깡패, 불황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탈락해버리고 조은 이런 경우는 탈락해버려요. 됐나요? 나는 빠질래 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혹은 뒤에 그드, 브즈 이런 애들이 있으면 가서 시비를 걸어서 싸워요. 그래서 크트, 프츠로 바뀌어버리죠. 축약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집시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구개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구개음이라고 하면 새입천장 소리, 경구개음, 여림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 유음이 아닌 놈이 유음이 되는 게 유음화. 그럼 구개음화는 뭐겠어요? 그렇죠. 구개음이 아닌 놈이 구개음이 되는 게 구개음화예요. 됐나요? 구개음이 아닌 놈이 구개음이 되는 게 구개음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 구개음이 3호선에도 있고 4호선에도 있는데요. 환승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환승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입술 소리나 잇몸 소리가 1호선, 2호선에 있는 애가 환승이 안 되니까 그죠? 걸어서 혹은 뛰어서 저기 4호선까지 가려면 엄청 멀어요. 그래서 저렇게 멀리는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2호선에 있는 이 잇몸 소리. 뜨는 쫄아서 못 가요. 드랑 트만 가요. 드나 트가 3호선 새입천장 소리, 즈나 츠까지 가는 게 구개음화예요. 자, 2호선에 있는 드나 트가 3호선에 있는 즈나 츠까지 가는 게 구개음화예요. 근데 선생님, 아까는 환승이 안 된다면서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들 2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못 가요. 그냥 못 가요. 걸어가기에는 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자전거가 필요해요. 자전거를 타고 요리 갈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럼 그 자전거가 뭐냐? 형식 형태의 소이예요. 그러면 조사이라든지 접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자전거가 돼요. 그럼 이 자전거에 누가 타요? 뜨는 쫄아서 못 타요. 자전거를 못 타요. 드나 트가 탑니다. 드나 트가 이 자전거를 타고 됐죠? 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즈나 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구개음화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자전거가 있냐 없냐예요. 형식 형태소 이라고 했어요. 직접 볼게요. 자, 굿이, 갓이는 굿다, 같다에서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이가 뭐라고요? 접사예요, 접사. 접사니까 형식 형태소네요. 그죠? 자, 이 이라는 접사가 자전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드나
트가 그 자전거를 타고 즈나 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같이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게 시작됩니다. 뭐냐? 가로쓰기입니다. 가로쓰기. 자, 그냥 풀어도 돼요.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거를 비상 상황에서 그죠? 시험 칠 때 모든 단어의 발음을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가로쓰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평소에 많이 해두셔야 조금 헷갈릴 때 가로쓰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가로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 어떤 단어가 나오고 발음이 나와 있을 때 거기에 적용된 음운 변동 규칙이 어떤 종류인가를 따져봐야 될 때, 적용된 음운 변동의 종류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때 이 가로쓰기는 매우 막강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됐나요? 자, 가로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먼저 그냥 일반적인 풀이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꽃잎, 꽃잎이 있어요. 이 발음은 꽃잎으로 납니다. 꽃잎으로 나요. 그런데 요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꽃잎, 꽃잎. 얘는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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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으로 먼저 바뀐다고 봐요.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죠. 그래서 치읓이 디귿으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 그죠? 예, 국회의원이 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합성어란 말이에요. 꽃이랑 잎이랑 이 두 어근이, 이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 명사예요. 그죠? 그리고 앞에 받침 있고 자음으로 끝났고 뒤가 이로 시작했네요. 이야 여여유 이로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배웠죠?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꼬드 니브라고 두 번째 단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니은 첨가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면 드라는 국회의원이 평민 대표가 느라는 귀족을 만나기 위해서 느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꽃잎이 최종 발음이 되고 비음화까지 일어나요. 그러면 꽃잎가 꽃잎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익숙한 친구는 계속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간혹 이렇게 하다가 어렵거나 실수가 있을 것 같을 때는 저희는 가로쓰기랍니다. 가로쓰기를 평소에 많이 한 상태에서 시험에 적용하세요. 갑자기 평소에 연습 한 번도 안 하다가 국풍 2000 자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어 하고 시험 때 처음 적용하려고 하면 실수예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해두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무기가 굉장히 편한 풀이 방식의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표기된 대로 여기 표기된 거 있죠? 표기된 대로 알파벳 영어를 쓰듯 자음 모음을 쭉 늘어서 씁니다. 단 음절이 끝나는 부분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야 되니까 쉼표도 좋고 슬러시도 좋고 비금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구분을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꽃잎은 이렇게 적히겠죠. 오, 츠 표시를 선생님은 쉼표로 한번 해봤어요. 비금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비금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자, 동그라미 저 틀리나 가발은 쓰지 않습니다.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프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그러면 꽃잎이 가로쓰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간격을 두고 밑에 발음 기호대로 가로쓰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 브 이렇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위랑 변하지 않은 애들은 되도록이면 줄맞춤을 해주세요. 줄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오, 그 다음 뒤에 있는 이는 그 자리에서 안 변했죠. 그래서 얘들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변화한 친구들 있죠? 얘들이 왜 변했는지만 적어주면, 그죠? 그러면,
가로쓰기를 통해서 의문 변동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끝이 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은 뭐 이렇게 만약에 줄을 그었다면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쌤은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치하지 않아서 해명해야 되는 부분이 츠가 느, 그 다음 느가 하나 더 생긴 거, 프가 브로 바뀐 걸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츠는 음절 끝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츠가 드로 바뀌었다. 그죠? 왜? 츠가 바로 느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평민이 귀족이 되는 방법은 일단 대표가 되어야 왕궁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츠가 먼저 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프가 브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자, 음절이 하나, 의문이 하나 늘어났죠? 그죠? 의문이 없던 의문이 늘어났어요. 그건 뭐밖에 없어요? 네, 여기 위에는 비어있죠? 동그라미 부분. 그 비어있는 게 니은이 생겨났네요? 그쵸? 네, 비어있던 자리에 니은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뭐밖에 없죠? 네, 첨가밖에 없어요. 이렇게 줄을 지어서 적어놓으면 첨가가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 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요 니은 때문에 이 디귿이 됐죠? 요 귀족 왕인 니은을 만나려고 평민 대표 디귿이 니은까지 가주겠죠. 그죠? 그러면 자, 비음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무언가가 최종적으로 문의음으로 바뀌었으면 그냥 비음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 츠는 느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먼저 드로 바뀐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가로쓰기를 통해서 꽃잎은 끝소리 규칙. 츠가 드로 바뀌는 거, 프가 브로 바뀌는 거.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 니은 첨가가 일어났다는 거, 비음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봤을 때는 끝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비음화도 교체에 해당이 돼요. 니은 첨가는 첨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체와 첨가가 일어났다라고 선택지에 나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됐나요? 하나를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맑음내가 막내로 발음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겹받침이 있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리을 기억은 음운이 두 개예요. 그죠? 선생님이 요 쌍기역이나 쌍디귿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음운이 한 개라고 얘기했어요. 된소리. 됐죠? 하지만 리을 기억은 자음이 리을 기역 이렇게 두 개예요. 그거를 주의해서 가로쓰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무, 아, 르, 그 음절 끝났죠? 그리고 느, 에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발음이 어떻게 났다고요? 네, 망내라고 발음이 났어요. 그죠? 되도록이면 줄을 딱딱 맞춰서 해줍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명해야 될 거는 뭔가요? 그렇죠. 리을 기억, 르, 그가 어떻게 해서 응만 남게 됐느냐. 그죠?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건 축약이 있고요. 됐죠? 축약이 있고 탈락이 있어요. 근데 르, 그는 축약될 수 없죠? 르, 그는 축약되는 방법이 없어요. 자음 축약은 흐가 붙었을 때밖에 없어요. 깡패, 불황자, 집시. 그쵸? 네. 그래서 네. 여기는 르하고 그 중에 하나가 탈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강에서 배웠죠? 네. 리을, 금으프, 리을, 금으프,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리을 왼쪽 게 탈락하고 오른쪽 게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 표에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 게 살아남는 거예요. 리을, 금으프는 오른쪽 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리을이 탈락합니다. 됐죠? 리을이 탈락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명해야 되는 건 이제 그가 응이 되는 것만 해명하면 되겠죠. 근데 뒤에 귀족이 있고 평민 대표네요. 그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그쵸? 그가 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맑은내가 막내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자음 단수나,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죠. 비음화, 교체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열심히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넘어갈게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옳지, 네. 올흐지가, 네. 옳지가 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있는 올해 있잖아요. 올해. 동그라미는, 네. 그쵸. 다 알죠? 네. 저거는 틀리고, 가발이에요. 그래서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네. 오, 리을, 히읗, 지읒, 이. 됐죠? 오, 르흐, 즈, 이. 이렇게 적혀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오, 리을, 치읓, 이. 그쵸? 줄을 되도록 맞추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랑 리을 그리고 이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면 흐즈가 어떻게 해서 츠가 됐을까? 네, 이 두 놈이 흐도 사라지고 즈도 사라지고 츠가 새로 생겼죠? 맞아요. 예, 흐는 깡패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싸워서 격해져요. 격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즈랑 붙어서 싸웁니다. 둘이 막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츠가 돼요. 두 놈이 하나가 되는 거 뭐? 축약입니다. 그래서 옳지가 되는 거는 네, 축약이 일어난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쌤. 근데 여기 리을 히읗이 있으면 원래 오른쪽 게 탈락하고 왼쪽 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뒤에 뭐가 올 때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네, 흐랑 축약할 수 있는 놈이 있다면 그드브즈, 그죠? 그드브즈라고 흐랑 축약할 수 있는 놈이 있다면 일단 축약이 먼저 일어나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반모음이가 어렵죠? 반모음 나올 때마다, 네, 바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좀 적어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쌤이, 가로 쓰기를 통해서 반모음을 한번 접근해 볼 텐데요. 반모음 문제 반모음이 언급됐을 때 여러분은 가로 적기를 되도록이면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반모음이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때는 가로 쓰기를 되도록이면 꼭 적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쌤이 이야기하는 것들만 잘 지켜주면 헷갈리지 않게 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활용할 때 반모음 문제는 주로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활용이 아닐 때는 반모음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활용할 때 기가 어간이죠? 어가 엄이죠? 근데 발음이 어떻게 됐죠? 기여가 됐어요. 이거는 표기는 기여가 아니죠? 표기는 그냥 어간의 엄이 그대로 붙은 기어로 표기가 돼요. 근데 발음이 기여라고 발음이 되는 게 표준 발음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루에 어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표기는 이루어도 돼요. 그런데 이걸 줄이면 이루어라고 표기를 해도 되죠? 그죠? 네, 이루어라고 표기를 해도 돼요. 이거는 표기에서도 축약이 일어나요. 그죠? 예. 일단 좀 이따 한번 다시 또 봅시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가다의 가에 예, 어미 아가 붙었어요. 그러면 쓸 때 아예 가아라고 안 적고 어떻게 적어야 되죠? 가라고 적어야 되죠? 가. 그쵸? 네. 자, 그래서 기에 어가 붙었을 때 기여로 발음 나는 것. 이루에 어가 붙었을 때 이루어로 발음 나는 것. 표기도 이루어가 되죠? 가에 아가 붙었을 때 가아가 아니라 가로 발음 나는 것. 자, 이렇게 활용될 때 모음의 변동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로적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어가 기여가 되는 거는 이렇게 적히겠죠. 그, 이, 에, 어가 붙었죠? 그죠? 네, 틀리나? 가발은 빼고요. 근데 발음은 그, 이에 여가 되죠?
됐나요? 네. 이루어는 이렇게 되죠. 이, 르, 우에 어가 붙었죠? 이렇게 적으세요. 뭘 적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발음은 이, 르에 워가 되죠? 됐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가아는 네. 자, 그 아에 아가 붙었죠? 근데 발음은 그 아만 남았어요. 요거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못 적겠는 친구는 혼자 적는 연습을 몇 번 더 해보고 반모음 그 가로 쓰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다시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앞에 기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어는 그랑 이가 어때요?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죠? 이루어는 자, 이랑 르가 그대로 내려왔어요. 가아는 그랑 아가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가 해명해야 되는 게 뭐죠? 어가 왜 여로 바뀌었는지, 우랑 어가 왜 워로 바뀌었는지, 요 아가 왜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명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안 어렵게 다 따라올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반모음을 쓰지 않고 설명하면 이루어 같은 경우는 우랑 어가 합해져서 워가 됐다. 축약. 그냥 이러고 끝나요. 그죠?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반모음이 언급되지 않은 문제에서는 우랑 어가 만나서 워가 되는 축약입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그냥 그 가아에서는 당연히 이 아가 탈락한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뭘 한다? 반모음을 할 거다. 그때 포인트는 뭐냐? 요 놈들이에요. 반모음이 문제로 언급됐을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중모음들 있죠. 이중모음들. 여러분들. 이 이중모음들은 반드시 반모음을 포함한 그때 덧셈식이 있었죠? 그 놈들로 바꿔줍니다. 반모음이 문제에 언급됐을 때는 이중모음을 J나 W를 쓴 그 합성식이 있었죠. 덧셈식이 있었죠. 그 놈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기여는 기J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러는 이르W어가 돼요.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기여는 기여는 그이의 J어가 돼요. 됐나요? 자, 이러는 이르의 W어가 돼요. 눈에 익으라고 몇 번 더 왔다 갔다 할게요. 여는 J어. 됐죠? 워는 W어. 됐죠? 네. 물론 요 놈은 바뀌는 거 없죠? 왜? 이중모음이 없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요 모음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따져봅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어가 여로 바뀐 걸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가 그대로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 아까 전에는 우와 어가 축약해서 그죠? 우와 어가 축약해서 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루어 같은 경우에 어가 그대로 있죠. 다시 한번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아까 전에는 어가 여로 바뀐 것 그죠?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까 전에는 우어가 축약해서 워가 됐다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의 반모음이 언급됐을 때요. 문제의 반모음이 언급됐을 때는 여는 J어가 되고 워는 W어가 되니까 J어의 어는 위에 있는 어가 그대로 내려온 거로 볼 수 있죠. W어의 어도 위에 있는 어가 그대로 내려온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뭘 해명해야 되죠? 자, 기어에서 기여가 된 거는 J가 생긴 것. 그 다음 이루어에서 이루어가 된 거는 우가 W로 바뀌었네요. 그죠? 를 해명하면 돼요. 그죠? 물론 가아는 하가 없어졌다는 거는 쉽게 알 수 있겠죠? 가로 쓰기로 하면 훨씬 쉽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쌤이 2강에서 더 자세히 설명 안 했던 거는 반모음은
가로쓰기로 해결하자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자, 기여가 되는 과정에서는 반모음 J가 첨가됐죠. 없던 게 생겼으니까. 이해됐죠? 네. 이 러가 됐죠. 반모음을 통해서 설명할 때는 우가 뭘로 바뀌었죠? W. 반모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가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교체예요. 됐나요? 자, 이 러가 되는 과정을 반모음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면 축약이 된다고 했어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근데 반모음을 통해서 설명하면 중요해요. 반모음을 통해서 설명하면 우가 W로 바뀌는 교체가 된다. 됐나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는 반모음 파트만 몇 번 더 들으세요. 네, 가가 되는 거는 탈락이다. 그래서 활용할 때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네, 반모음 첨가나 됐죠? 반모음 첨가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교체나 혹은 단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반모음 설명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곧 하게 될 거예요. 자, 음운변동 기출입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풀 때 가로쓰기를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시험 칠 때는 안 한다 하더라도 자꾸 연습을 해야 시험 칠 때 필요할 때 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 풀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잘 푸셨나요? 네, 가볼게요. 자, 기억. 맑은 내가 막내가 됐는데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그죠? 예, 뭐가 있었다? 해봅시다. 떠올려볼까요? 리을, 기억, 니은, 요놈이 동그라미, 그리고 발음 기호에서는 음절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연음이 되는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막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래요. 요놈이 탈락. 됐죠? 그리고 얘로 비음악 교체.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해놓고 대답 기다리고 있어요, 쌤이. 습관적으로. 네, 그래요. 여러분들 다 속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탈락과 교체가 있어요. 그죠? 그 교체는 비음화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1번부터 가봅시다. 갑도가 됐어요. 이것도 해볼까요? 그러면 비읍, 시옷, 그 다음 오 됐죠? 얘가 발음이 비읍, 또 이렇게 되죠. 됐나요? 네, 그럼 되게 쉽죠? 요 놈이 뭐가 됐죠? 탈락했네요. 그죠? 그리고 요 놈으로 경음화, 된소리 대기가 됐죠? 된소리 대기는 교체, 하나로 바뀐 거니까. 그죠? 교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둘 다 탈락과 교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갔더니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변동, 이거를 우리가 배운 말로 바꾸면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죠? 둘 다 탈락이 있었죠?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됐죠? 네. 열심히 지웁시다. 아이고야. 많이도 썼다. 자, 이번엔 니은으로 가볼까요? 니은. 아이고, 지우는데 한참 걸리네요. 다들 스스로 다 해봤죠? 네,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일. 아까랑 비슷하네요. 일. 틀리 쓰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일. 됐죠? 그대로인 놈들은 놔두면 없던 놈이 하나 생겼네요. 첨가. 되게 쉽죠? 자, 즈가 느로 바로 바뀔 수 없죠? 그래서 중간에 끝소리 규칙이 한번 들어가지고 비음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었던 것들은 끝소리 규칙, 비음화 둘 교체죠. 그리고 첨가 이렇게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세요. 쉽죠?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3번을 볼게요. 물약 이거 한번 봅시다. 갔더니 물, 약 이렇게 됐죠. 근데 물, 약 이렇게 됐어요. 자, 리을이 새로 생겨났네요. 리을이 혼자서 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새로 생겨날 수 있는 거는 니은이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 한번. 그리고 이 니은이 이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후궁으로 갔네요. 왕비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유마가 일어났다. 그래서 첨가와 유마. 유마는 교체죠. 그죠? 갔더니 교체가 있다. 그죠? 여기도 교체가 있었다. 위에 난일에서도 교체가 있었다. 그래서 3번도 동그라미. 됐죠?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 필기한 거 한번 쭉 다 점검해 보세요. 네. 아이고. 열심히 지웁시다. 열심히 지웁시다. 자, 그리고 이번엔 디귿을 한번 해볼까요? 꽃 말이네요. 또 해볼게요. 이거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한 개만 쓰는 거예요. 그 쓰면 안 돼요. 끄 쓰고, 오 쓰고, 츠 쓰고, 무 쓰고, 아 쓰고, 르 쓰고. 근데 발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꼰, 말 이렇게 됐죠? 자꾸 튀어요. 꼰말 이렇게 됐어요. 츠가 느로 바로 바뀔 수 있나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작, 그죠? 국회의원 대표작 드로 한번 바뀌어줘요. 끝소리 규칙이죠? 교체네요. 끝소리 규칙. 그리고 드가 느로 바뀌었네요.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비음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었죠? 둘 다 교체네요. 그죠?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됐나요? 자, 요거를 토대로 이번에는 2번, 4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을 봤더니 자, 입니가 입니가 됐네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은 연습 삼아 한번 해봅시다. 입, 니 됐죠? 그러면 이게 임, 니. 비음화가 있었네요. 그죠? 비음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힘접하는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진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비음, 유음 이런 거예요. 비음화나 유음화가 있다. 그죠? 그러면 기억에서 아까 전에 지워버렸는데 비음화가 있었죠? 그가 응이 된. 그죠? 디귿에서도 비음화가 있죠? 드가 느가 된. 그죠? 그리고 임리에서도 브가 무가 된 비음화가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동그라미. 됐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쌤 강의가 재밌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요거 하면서 OX가 명확하게 나오는 그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쌤 강의는 재미없어도 돼요. 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졸린다는 평가를 누가 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졸지 마세요. 자, 4번 가볼게요. 이번에 니은 디귿에서 팥죽이 됐네요. 이것도 해봅시다. 프, 아, 트. 그 다음, 즈, 우, 그. 발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프, 아, 드. 즈, 우, 그. 이렇게 됐죠? 안 어렵죠? 음절 끝소리에서 트가 드가 됐으니까 끝소리 규칙. 그 다음, 요 국회의원한테 쫄아가지고 즈가 쯔로 바뀌었으니까 경음화. 됐죠? 둘 다 교체네요. 맞아요. 자, 근데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변동 끝소리 규칙이죠. 끝소리 규칙. 그래서 팥죽은 끝소리 규칙이 있고 니은에서는 즈가 드로 바뀌었었죠. 그죠? 디귿에서는 츠가 드로 바뀌었었죠. 어쨌든 국회의원 뽑는 대표자를 뽑는 끝소리 규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니은 디귿 팥죽 모조리다 있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시험 칠 때 모조리 다 가로쓰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이게 보고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면 바로 가로쓰기를 하셔야 되니까. 자, 일치 가볼게요. 일치. 네. 리을부터 가고 일치를 갈게요. 리을을 가면 긁고죠. 그죠? 가볼게요. 리을, 기억. 그냥 두 개라고 했어요. 리을, 기억. 그리고 네, 발음이 어떻게 됐죠? 리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기억 합쳐져서 끄가 됐네요.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기억 두 개가 그냥 딱 붙으면 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배운 거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원래 리을 기억은 있잖아요. 원래 리을 기억은 잘 들으세요. 자, 원래 리을 기억은
원래 리을 기억은 오른쪽 게 살아남죠. 그죠? 표준 발음법 12랑 기억나요? 리을, 금으프 오른쪽 게 살아남아요 원래. 그래서 리을이 탈락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었죠. 단, 어간, 극다의 긁이니까, 그죠? 극다의 긁이니까 어간 맞죠? 그죠? 어간 받침 리을 기억일 때 뒤에 뭐가 오면? 네, 그가 오면. 됐죠? 어간 받침 리을 기억일 때 뒤에 그가 오면 그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르가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놈이 어떻게 된다? 예, 탈락해버린다. 탈락이 있네요. 됐죠? 탈락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이 안 배웠는데 겹받침 뒤에 그드브스즈는 네, 된소리가 되기도 해요. 됐나요? 이거는 더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공무원 국어 수준이 돼버리니까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은 그냥 그가 끄로 바뀌었다 해서 된소리 되기, 뭐 경음아, 그죠? 경음아, 어쨌든 교체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탈락이랑 교체가 있네요. 근데 여기 뭐가 됐다고 했죠? 축약이 됐다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1, 7 한번 해볼까요? 1, 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면 1, 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은 흐는 깡패라고 했죠? 축약을 한다고 했어요. 뒤에 그드브즈를 만나면 시비를 걸어서 엉켜 싸워가지고 격해져요. 그래서 크트프츠가 되죠. 됐나요? 그럼 축약이 있다. 그래서 일치는 축약이 맞는데 리을에는 축약이 없다. 탈락과 교체가 있다. 됐나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쌤이 기출풀이를 평소답지 않게 조금 자세히 했는데 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하나 연습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의문 변동 중에서 뭐예요? 반모음이에요.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예요.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자,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할게요. 자,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에요. 어간 활용할 때란 얘기예요. 그 다음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시작할 때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거는 자음 없이, 그러면 자음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틀리나 가발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뭐 이런 어미를 말하는 거예요. 어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첫 번째.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탈락이네요. 됐어요. 두 번째는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된대요. 이거는 뭔가요?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되는 거 교체예요. 이거 수능 문제였어요. 됐나요? 그다음 단모음 사이에 자 여기 반모음이 첨가된다. 첨가네요. 됐나요? 그러면 밑에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A, B, C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소문자 A 이것만 보고 요것만 보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어렵고 안 풀려요. 그죠? 이렇게 나열되고 있을 때 보기에 나열되고 있을 때는 1, A, 2, B, 3, C를 다 점검을 하세요. 그러면 요 기억부터 리을은 요 놈 아니면 요 놈 아니면 요 놈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없는 D나 E 이런 거는 안 나와요. 밑에 사례로.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헷갈릴 때는 요 소문자 A냐 아니냐만 보지 말고 나머지 거에 혹시 해당하는가를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기어는 아까 했죠? 그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이에 어가 붙었는데, 그죠? 발음은 그, 이에 여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풀린다고 했죠? 반모음이 언급됐으므로 이건 어떻게 한다? J의 어가 된다. 그러면 J가 어떻게 됐죠? 첨가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 그럼 우리가 대문자 B를 찾는 거죠? 그럼 대문자 C다. 기억은 대문자 C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살펴로 한번 볼까요? 살펴. 그러면 살, 피, 여기 적힌 걸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쵸? 됐나요? 네.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 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걸 우리는 JO로 놨어요. 그러면 요 놈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요거 이후에 그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A, B, C 중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다는 놈이 없어요. 그죠?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다는 놈이 ABC, 대문자 ABC 중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단모음 두 개가 어떻게 됐다? 축약했다. 여기 대문자 B, 소문자 A에 해당하는 거네요. 됐죠? 자, 배우어 요것도 가로쓰기를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학교에서 반모음을 배웠던 학교라면 이번 내신에 아마 거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배우어는 이렇게 되죠. 배우어가 어떻게 됐다? 배워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요 놈이 요 놈으로 줄었다. 그죠? 그래서 단모음 두 개가 이중모음이 됐어요. 이것도 대문자 B에 해당이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게 만약에 A가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됐다라고 안 나오고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다. 아까 적었죠? 한 번 더 적을게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다는 놈이 이 보기에 요 메뉴에 나와 있으면 여기 메뉴로 나와 있으면 그때는 요 월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W에 어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계속 가볼게요. 리을 나서 그러면 나, 서, 이렇게 되죠? 요 놈을 적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발음은 나, 서 이렇게 돼요. 쌤, 여기다가 어를 적고 뒤에를 비워 놓으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되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 적어야 돼요. 왜냐? 요 놈은 어간의 어고 이건 어미의 어죠? 네, 어미는 생략될 수 없어요. 네, 어미가 없어져 버리면 너 오늘 맛있는 거 먹? 아유 신나게 놀 이런 표현도 된다는 거예요. 어간으로 어떤 단어가 끝이 날 수 없어요. 어간 뒤에는 어미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아마 어간에 있는 이 어가 어떻게 됐다? 탈락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A, 자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중에 뭐예요? 대문자 A에 해당이 되죠. 하나가 없어지는 거, 단모음 중에 하나가. 됐나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잘 풀었을 거라고 믿을게요.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반복해서 듣기를 권유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네, 가로쓰기에 대한 연습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 자습서나 교과서 그런데 나와 있는 의문 변동들을 있잖아요. 네, 노트에다가 가로쓰기로 연습해 보는 것을 꼭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